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수의 바둑 썰전 1탄 한국 바둑이 중국 바둑에 뒤처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나라 바둑이 언제 제일 전성기였죠? 90년대겠죠? 그쵸? 네, 90년대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이창호. 그쵸. 조은영 구단. 조은영 구단, 이창호, 우리 한국 바둑의 황금기. 그때 좀 바둑학원도 많았고 대중적으로 바둑이 인기가 많았죠. 딱 저희가 이창호 키드죠. 아, 그쵸. 딱 그렇죠. 바둑학원 출신. 바둑학원 출신. 바둑학원. 근데 언제부터 이제 우리가 한국 바둑의 위기론이 언제 나왔나요? 위기론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거의 2010년대 그쵸? 2000년대 한 후반? 그때쯤부터. 근데 이제 중국 바둑이 우리나라를 이제 어떻게 잘 따라잡으려고 노력했던 때가 이제 이창호가 워낙 휩쓸고 이창호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중국 바둑이. 그래서 이제 중국 바둑에서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은 일단은 중국 정부 각 성이나 아니면 시에 좀 전폭적인 네. 지원금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오. 훨씬.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구체적인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은 중국 33개의 성과 시에서 체육국 산하의 엄청난 지원금, 그리고 플러스 중앙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바둑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왜 되게 좀 이슈가 되냐면은 바둑을 장려했대. 어린 아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그런 게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바둑을 계속 배우다가 뭐 프로가 됐을 때 네.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다. 그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어릴 적부터 이제 바둑을 계속해서 프로를 목표로 또 하는 경우도 있죠.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중간에 뭐 중고등학교 때 프로가 안 된다 이러면 그쵸. 아, 미래가. 네,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학교 공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좀. 아, 그럼 지금 걱정이 되죠. 중국은 프로가 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은 일단 최근에 커제 같은 경험만 하더라도 베이징 대학교에 그 특별 입학 이런 걸 들어갔잖아요. 그쵸, 뭐 위즈잉도 지금 대학생활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갑자기 커제가 베이징 대학교 갔어요? 북경대. 어. 바둑 좀 공부 좀 하세요. 네네네. 네네. 갔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성적으로 이제 만약에 네네. 성적이 안 나오면은 네. 커제 이제 공부하니라 위즈잉도 같은 케이스고. 그쵸, 위즈잉도 지금 얘가 이제 대학교 갔죠. 공부하니까 이제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커즈가 인터뷰에서 이제 자기는 그 공부랑 바둑이랑 잘 시간을 배분해서 자기가 이제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꼭 성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차이가 뭐냐면은 이 같이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바둑학과 동문이지 않습니까? 네. 자, 바둑계 이제 연구생 출신으로서 네. 프로가 만약에 안 됐어. 네. 근데 바둑학과도 못 갔어.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갔죠. 한강을 갔죠. 군대를 갔죠, 군대. 군대 갔죠. 한강을? 남의 인생. 아니, 그러니까 내 인생을 왜 한강을 보내요? 군대 갔다 왔어. 네.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군대를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네네. 음. 근데 그러니까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앞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근데 중국은 앞이 보여요. 그게 엄청 커요. 엄청 크죠. 그쵸,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상. 일단은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바둑 공부 말고 이 조사 해봤는데 예. 중국도 바둑 학교가 있대요. 근데 거기 바둑 학교 들어가서 바둑으로서 성적이 좋으면은 대회 같은 데 나와서 뭐 상을 타거나 이런 식으로 상점이 쌓이면은 그걸로 이제 대학교 갈 때 입시 가산점이 있대요. 크죠? 꽤 많이 플러스가 되는 점수가인가요? 그쵸. 그리고 프로가 아니더라도 이제 프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프로가 됐어. 프로가 됐어도 바둑으로 성적을 내면은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은행
이런 데 이제 들어갈 때 또 점수를 준다고 해요. 더 웃긴 거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바둑했던 사람들이 스카우트에 온대. 어허허. 스카우트 순위가 축구에 이어서 바둑이 2등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책적인 어떤 우리나라랑 그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에서 바둑이 그만큼 뭐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밀어주니까. 그럼 솔직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바둑이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 정책이 있고 없고 사실 그게 크죠 일단. 우리나라 지금 사교육도 네.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네, 그치. 영어가 일단 1위순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바둑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영어를 근데 학부모들이 왜 배우겠어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그게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맞아요. 매우 크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진짜 바둑대의 성적에 따라서 네. 중,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 때까지 가산점이 있대요. 그러면 혹시 네. 외국인이 네. 중국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케이스가 네네. 가면은 그런 가산점도 받을 수 있나요? 거기 뭐 시민권 따면은 사실 우리도 시민권 따야 되니까. 그럼 직접 그거 알아보시고. 네. 네. 아무튼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학 가세요. 아니 본인 가시라고. 나 말고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네. 중국에서는 바둑이 기본적인 교양이자 네. 좀 필수 취미라는 대중적인 인식이 있대요. 그만큼 바둑에 이제 우리나라랑 달리 바둑 교육, 우리나라 바둑 교육 이제 인구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은 반대인 거예요. 중국은 또 심지어 한 4살, 5살 때부터도 시키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저도 어디서 들은 게 그게 이제 국민 GDP랑 관련해서 약간의 그 취미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확히 몇 프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바둑을 흥행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 붐이 일었을 때 우리나라 GDP가 약간 맞아떨어지고 지금 뭐 베트남이 약간 바둑 붐이 조금 오고 있대요. 근데 베트남의 GDP가 약간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바둑이 붐이 일기에는 GDP가 약간 높아졌다. 그쵸. 왜냐면 쉽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바둑 말고 우리 바둑 학원 다녔지만은 좀 보기가 많지가 않았어. 그렇죠. 지금 게임하자. 그쵸. 너무 놀 게 맞아. 많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음악,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학원이 그렇게 많지가 그치.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바둑이 많았죠. 근데 그때 지금은- 당시에는 뭐 속셈 뭐 이런 게 많았지. 지금 저희 방과후 봐봐요. 부서가 몇 개죠? 부서 뭐 40개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진짜입니다. 네. 종이접기 부가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부서도 있으니까. 그쵸. 요즘 네.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또 바둑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연금 제도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프로기사들. 우리나라도 프로기사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은퇴라고 해야 되나? 은퇴하고 이제 몇 살까지는 그 연금이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근데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입상을 하면은 좀 뭔가 나라가 같이 흥한다 이런 개념인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개인주의 맞아요. 성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셋이 있는데 우리 친구가 우승했다. 기쁘긴 기쁘지만 상금을 혼자 가져가잖아. 그렇죠. 맞아요. 나한테는 떨어지는 건 없잖아. 그리고 중국은 일단은 그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몰라요. 중국은 네. 프로기사가 네. 약간 촉망받는,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래요. 오. 아무튼 중국 프로기사는 부러움을 받는,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기사는 성적을 내고 우승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동시에 각종 이벤트에서 초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바둑대회 우승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벤트에서 초청받는 그런 게 있나요? 정말 유명한 뭐 이세돌? 그러지 않고서야 뭐 방송에 나갈 일 없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중국이 바둑이 점점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중국 성 하나의 그 바둑 인구 숫자보다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총 바둑 인구랑 비교했을 때 중국 성 하나가 더 클 정도로 바둑 인구가 더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일단 뭐 땅덩어리도 자체로 넓기도 하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거였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동 연구. 우리나라도 공동 연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은 예를 들어서 이세돌 뭐 유명한 프로 기사가 뭐 결승전에서 뒀다, 커제랑 뒀다 이러면은 중국은 공동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세돌 같은 기품과 비슷한 프로 기사들을 한 3-4명 데리고 온대요. 그 다음에 스파링을 많이 붙게 하고 그리고 그 바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해 줬다시피 사회 국가다 보니까 좀 사회주의 이런 체제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른 게 우리나라는 같이 만약에 공동 연구하더라도 나한테 별로 떨어진 게 없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까요? 자신의 모든 수를 다 보여줄까요? 초반 연구라든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예. 뭔가 자기만의 비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어렸을 때 그 제가 이제 선배한테 딱 물어봤어요. 궁금한 걸 딱 준비해 가서 궁금한 거를 준비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이걸 내가 왜 너한테 쉽게 알려줘야 되지? 자기가 연구했던데 그렇죠. 그치?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사실 엄청 치사했죠. 그치. 치사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실력을 끌어올려야겠다. 약간 이런 악바리 정신도 생기면서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치사하지만 놀랍다. 그게 약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영역으로 평가받고 역량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이 연구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는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필살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치,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알려주는 격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무래도 연구생 생활하면서 이게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보통 바둑 이렇게 만약에 같이 공동 연구해서 한 명이 나가서 우승을 하면은 다 같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뭔가 국위선양 같이 한 거고 뭐 우승을 통해 국가에게 뭐 영광을 안긴다 이런 좀 사회주의 특유의 사상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자 우리 셋이 만약 이번장이 나간대요. 도움을 줬어. 지 잘난 만 알아. 지 잘난 짓만. 그렇죠. 그치. 개인주의요, 개인주의. 그렇죠.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쵸, 맞는 말이에요. 현실이 네. 그렇죠. 제도가